반갑습니다. 초보자에게도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매일단타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효성화학 주가에 대해서 내일의 급등주 타점이라든지 시나리오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효성화학이 혹시 왜 올랐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지금 보시면 효성그룹주들이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현대차 그룹주 상승과 비슷한 느낌인데, 수소나 아니면 친환경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효성화학만 볼 게 아니고 비슷한 차트들을 한번 볼게요. 효선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효성첨단소재, 효성 TNC 이런 식으로 효성만 붙으면 무조건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내일의 급등주 타점으로는 효성화학이 좀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그룹주들도 비슷한 타점, 비슷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영상을 들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린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효성화학 같은 주주들은 사실은 세력주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그 시총이 8천억대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원래 같으면 세력주라고 부르지 않고 수급주 또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장이 너무나 유동성이 많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한 호재나 아니면 개인들의 어떤 특정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상당히 시총이 무거운 주식들도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현대차가 상한가 갖고 뭐 기아차가 상한가를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주식을 하는 역사상 없었던 일들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총이 무거운 주식들을 거래하실 때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대응점을 잘 잡아주시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세력봉이 발생을 했을 때 장대 양봉이 한번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효성화학에서도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는데,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떨어지는 눌림에서 매수를 하는데, 이 눌림에서 매수를 한다는 전제 조건, 대의 명분이 세력들이 여기서 매수를 해줬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평균 단가, 이들이 여기다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가 밀리지 않고 한 번은 강력한 리바운딩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눌림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인데,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들의 세력 아니면 특정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 종목을 작업하기보다는 기관이나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시가총액이 너무 큰 주식들은 저희가 어떤 기법 매매라고 하죠. 눌림 매매들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실 때는 조금은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하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주린이 분들한테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주가의 본질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효성화학이 지금 상당히 바닥권에서 큰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주식은 왜 올랐어요? 효성화학이 어떤 호재를 가지고 올랐는지는 아셨는데, 이게 어떤 실체가 있나요? 지금 친환경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효성화학이라는 것이 친환경 관련된 회사를 영위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사업업군이 좋아질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17,000원이었어요. 근데 17,000원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면 대략 20-30% 이상이 상승이 된 건데, 그러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 6천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6천억을 기준으로 30%라고 한다면 1,800억입니다. 그죠? 아직 어떤 기업의 어마어마한 실적이 가시화된 것들이 없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기대감만으로 1,800억이 오른 게 합당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거나 주식을 거래하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많이 없으신 주린이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차트적 관점으로는 상당히 짧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치투자 또는 그냥 이 기업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 산업군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주의가 요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은 종목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제가 내일의 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5일선이 이제 딸려 올라온다는 걸 보이시나요? 제가 어제도 똑같은 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가구에 대해서 제가 추천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영상으로 찍었기 때문에 아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그걸 돌려보신다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가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수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는 5일선 위에서 하는 매매들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5일선이 깨진 이후의 매매들을 여러분들 주린이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내일이 되면 5일선이 이렇게 딸려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딱 한 칸이 올라가면서 5일선이 딱 하고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그럼 내일의 5일선 가격은 얼마냐면 24만 1,500원입니다. 그러면 24만 1,500원 아래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5일선이 깨지는 가격에서 거래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내일의 매매 시나리오를 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접하게 되시는 대부분의 주린이들이 이런 기본적인 자신의 시나리오도 없이 좋아 보니까 사고, 싸 보이니까 사고, 남들이 추천해서 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의지에서 수동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본인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주식 매매에서 기준을 가진 매매, 원칙을 가진 매매를 하시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기준을 지켜주셔도 주식을 지금보다는 잘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세력봉이 있는 주식을 거래하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좋은데, 장대 양봉이 발생할 때는 거래대금이 최소한 300억에서 500억을 넘어주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원칙으로는 5일선이 깨지고 난 이후의 가격대에서 거래를 하라. 여러분들이 대부분 주식의 초보기 때문에 5일선 위는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5일선이 깨지는 가격 또는 11선 부근대에서 거래를 하시면 지금보다는 더 높은 승률로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의 예상 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분봉상으로 봤을 때 오늘의 종가 있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초보자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매수를 존으로 형성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매수 존은 한 2% 정도를 잡으시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한 호가에 딱 찍어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 호가가 대부분 저가일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근대에서 내가 원하는 물량을 좀 체결시키는 연습들을 하시면서 존을 처음에는 넓게 잡았다가 나중에는 점차 좁혀가는 그런 형태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존은 이 부근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부근대를 형성하게 되는 이유는 지지와 저항에 입각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물론 기법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그걸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가 갔다가 주가가 눌리고 재차 돌파하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실패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순간이 나오는데, 이렇게 횡보하는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물량 소화하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 차트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앞에 물량을 소화를 해주면서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장대 양봉이 다시 한번 나오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면서 여기를 돌파합니다. 그러면 이 종가를 돌파해버리면 다시 한번 이 구간이 떨어질 때는 또 지지하는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 따라서 저는 타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차 매수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2차로는 한 이 부근대, 이 아래 부근대를 2차 매수존 정도로 설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앞부근에서 상당히 지지와 저항이 많았던 부근대가 2차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매매 팁은 1차 매수존보다는 2차 매수존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주가가 눌리면 눌릴수록 스프링처럼 힘이 세져서 강하게 튀어 올라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보다는 2차 매수존에서 물량을 조금 더 실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를 해주시고,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한 분할 매수 가격에서 한 마이너스 5% 또는 7% 정도에서는 손절매를 칼같이 해주신 다음에 단기 매매로서의 대응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해주던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서 주가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공부하는 용으로 많이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매매에 도움을 받으시는 또는 매매 이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금액보다는 본인 스스로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을 때까지는 제 시나리오를 참고한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공부를 조금 더 먼저 한 사람의 답안지를 좀 확인하면서 내가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매일단타였습니다.